2023년 경제는 견조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기다려온 연착륙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여전히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많은 주요 경제학자와 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경기 침체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투자 급증으로 인플레이션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인종별 임금과 순자산 격차는 줄어들고 소비자 지출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높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었으며 식료품, 주거비, 구독 및 콘서트와 같은 재미있는 지출 등 많은 일상적인 지출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습니다. 웰스파고의 부사장 겸 이코노미스트인 셔넌 시어리 그레이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은 2024년에 경제가 약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4년이 비교적 평온한 혹은 지루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S&P 글로벌은 모두 경제가 연착륙을 향한 마지막 하강에 접어들면서 GDP 성장률이 2%를 약간 상회하거나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웰스파고는 연준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핵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024년 4분기에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으로 향하는 경제를 정의하는 9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2023년 1월 전년 대비 6.3%에서 11월 3.1%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이 8.9%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입니다. 식품, 에너지, 상품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연준은 2023년에 4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7월 이후 기준 대출 금리는 5.25에서 5.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6년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2에서 2.25%로 낮추기 위해 2024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기금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지만 신용카드 금리 및 모기지 금리와 같은 다른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은 사상 최고치인 20.7%에 달합니다. 한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5%를 약간 밑돌고 있어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속도는 지난 2년보다 느려졌습니다. 2023년 경제는 매월 평균 23만 2,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월 평균 약 5만 5천 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의료 및 사회 지원, 레저 및 접객업, 정부 등의 분야에서 창출되었습니다. 2022년 초부터 실업률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3%에서 4%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실업률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내년 실업률이 4분기에 4.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구직 중인 주요 연령대 근로자의 비율은 83.3%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 많은 경제학자와 예측가들은 2023년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따르면 블루칩 경제 전망은 3분기에 5.2% 성장에 힘입어 2023년 GDP 성장률이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GDP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소매 상품과 서비스의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자 지출에 기인합니다. 2023년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11월에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2023년 소비자 지출의 전월 대비 변화는 3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민간 제조업 건설 투자가 195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투자 증가로 경제 성장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은 2024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은행과 경제학자들은 내년도 GDP 성장률을 대부분 0.5%에서 2%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0.7%의 보수적인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보드는 0.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BO는 경제 성장률이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DP는 경기 침체를 면밀히 관찰하는 척도이지만 2분기 연속 하락은 공식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설문조사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월에 전월 대비 13.7%, 지난 12개월 동안 16.6% 상승하여 7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이나 임대료와 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약 1,800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84%가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3%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침묵의 불안과 같은 추세는 더 큰 경제 변수와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미국인의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사람들의 의견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연방학자금 대출 이자가 3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으며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연방학자금 대출 부채는 총 1조 6,400억 달러로 4,360만 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자 1인당 평균 약 3만 8천 달러에 달합니다. 상환이 재개되면서 많은 대출자들이 추가 상환 의무로 인해 다른 지출이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900만 명의 학자금 대출 대출자가 10월에 첫 상환을 놓쳤으며 이는 몇 달 전 상환에 들어간 대출자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공공서비스 대출 면제 및 소득 중심 상환 계획의 수정으로 수천 명이 채무 탕감을 받았지만 수백만 명이 빚을 갚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바이든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의 행정부는 소수의 대출자를 위한 대출 탕감의 대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출자는 2024년에 다가오는 구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2025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국내 총생산 측면에서 세계 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포럼인 G7 국가들 중 상당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9월 5.3%에서 10월 현재 1.7%로 이탈리아와 캐나다에 이어 G7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일본, 프랑스, 독일은 모두 4% 미만이었고 영국은 4.7%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미국은 전분기 대비 1.2%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0.1%의 프랑스로 나머지 국가들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는 미국이 7.4% 성장한 반면 2위 캐나다는 3.5%, 이탈리아는 3.3%를 기록하는 등 미국은 GDP 성장률에서도 G7을 압도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미국인은 고소득층 미국인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노조의 노력과 숙박업과 같은 저임금 산업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득 하위 100분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소득 90번째 100분위 수의 임금은 소득 10분 위수와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은 백인 미국인에 비해 흑인 미국인의 고용률에서도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백인 미국인의 중간 가구 소득은 약 8만 1,000달러인 것에 반해 흑인 가구는 5만 3,000달러, 히스패닉 가구는 6만 2,8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3월에 에라스 투어를 시작했고 비욘세는 5월부터 10월까지 르네상스 월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수백만 명의 팬들을 매료시켰지만 미국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콘서트 티켓과 이벤트 참석을 위한 여행에 수천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영화, 극장, 콘서트 입장료가 전년 대비 4.4% 상승하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전국 또는 전 세계로 기꺼이 비행기를 탔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놀라운 추세입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챗GPT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력과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협적인 분위기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고용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